오래된 어부는 바위가 많은 해안가에 서서 작은 배에 칠해진 나무를 굳게 쥐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에는 바닷물과 소금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넓게 펼쳐진 회색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톰 구스리는 젊지 않은 남자였다. 바다는 늘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 해왔다. 그는 그 곰을 기억했다.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억이 났다. 물에 젖은 검은 털,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공포에 찬 눈으로 뒤틀리며 발톱을 미끄러지게 찾고 있던 그 모습. 톰은 그때 망설이지 않았다. 코트와 부츠를 벗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곰의 고든 가슴을 감싸고 해가 터질 듯한 숨을 참고 발을 차며 그들을 해변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바위 위에 쓰러져 숨을 고르며 곰은 그를 감사한 듯 이해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고 톰은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농장과 작은 마을에서 속삭임이 흘러들어왔다. 그곳에서는 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마리의 거대한 검은 곰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양들을 돌아가게 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불에 타버린 헛간을 재건하는 가족을 지켜주었다고 했다. 톰은 그런 이야기들이 단지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뭔가가 의심스러웠다. 그는 낚시도구를 챙기고 배를 밀어내어 파도 속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그의 플란넬 셔츠를 스쳐가며 몸을 떨게 했다.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돌고 먼 곳에서 안개가 낀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톰은 그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파도가 배 아래에서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힘과 침착한 손으로. 마을에서는 시간이 그저 흘러갔다. 폭풍이 해안을 강타하고 비는 낡은 지붕을 두드리며 바람은 셔터가 달린 창문을 흔들었다. 어부들은 그물질을 고치고 농부들은 땅을 갈고 상인들은 가게를 지켰다. 가을의 찬바람은 겨울의 차가운 입김으로 변했고 첫눈이 쌓이며 봉우리 지붕과 자갈기를 하얗게 덮었다. 그리고 그런 눈이 덮인 저녁, 그 곰이 마을 외곽에 나타났다. 그 곰은 그저 숲의 경계에서 서 있었다. 어두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커다란 몸집이 보라색 저녁 하늘의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짖음이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곰이다. 곰이 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길을 돌리며 마을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몇몇은 도끼와 갈퀴를 쥐며 두려운 눈빛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그저 서서 놀라움을 표현했다. 곰은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고요하고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이후로 마을은 전혀 달라졌다. 일부 사람들은 그 곰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다. 마을의 죄를 벌하기 위해 온 고대의 존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육체화된 영혼,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고대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곰은 마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때로는 밭끝에서, 때로는 정원과 과수원, 교회 마당과 외진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마을에서는 하루하루가 늘 똑같이 지나갔다. 폭풍이 해안을 때리고 비가 노후된 지붕을 두드리며 바람은 창문을 덜컥거려 흔들어댔다. 어부들은 그물수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농부들은 단단한 땅을 갈아놓았다. 상인들은 가게를 지키고 길은 늘 붐비고 있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는 점차 겨울의 날카로운 칼날로 바뀌었고 처음 내린 눈이 지붕 꼭대기와 자갈길에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런 한가로운 겨울 저녁, 마을 외곽에서 그 곰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지 숲의 경계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어두운 하늘이 진붉은 빛을 내며 서서히 밤이 되자 그 큰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한 마리 개가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얼어붙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곰이다. 곰이 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왔다. 일부는 도끼나 괭이를 들고 두려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경탄을 표했다. 곰은 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표정은 마치 슬픔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곰은 다시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부는 그 곰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 마을의 죄를 벌하려는 존재로 믿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이 몸을 가진 고대의 수호령이라고 속삭였다. 그 후로 곰은 계속해서 나타나 마을의 가장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농장의 밭에서, 때로는 정원과 과수원에서, 또는 교회 마당이나 외로운 길 위에서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곰이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린아이들은 야은 얼음 위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부드럽게 인도되었고, 폭설 속에서 길을 잃은 가족은 곰의 커다란 그림자를 따라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위협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뻔했으나 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깨워 위험을 피했다. 사람들의 목숨과 농작물, 가축들이 질병과 가뭄에서 구원받았고, 여행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곰이 그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했다. 곰의 기적 같은 행동들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김준호는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날 곰의 두꺼운 털을 손으로 만지며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존재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의 몸속 깊숙한 곳에 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곰의 존재를 감사히 여긴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 거대한 곰을 이익의 기회로 보았다. 소문이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부유한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그 곰을 보기 위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카메라와 고급 장비를 들고 다니며 곰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몇몇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찍고 몇 초간 흔들리는 영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봄이 다가오자 구경꾼들과 영광을 노리는 자들이 폭증했다. 그들은 거리 곳곳에 몰려들며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떠드는 목소리로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다. 캠프가 들판과 초원 주변에 세워졌고 그들의 발길은 민감한 풀밭을 짓밟았다. 마을 사람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관광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반기며 객실을 내주고 식사와 기념품을 팔며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호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점차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점차 그런 관광객들 중 일부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곰을 잡기 위한 덫과 마취총, 그리고 커다란 철창을 준비하며 김준호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챘다. 그는 저녁마다 술집에 앉아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했고 불안한 마음에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 낯선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 김준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이 낡고 지저분한 술집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은빛 시계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당신이 그 어부군요.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강에서 곰을 구한 사람이 그가 얇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블랙웰, 어거스터스 블랙웰입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김준호는 불쾌하게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관심 없다. 하지만 블랙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금광을 팔고 있는 셈이에요.
그 곰은 우리 둘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곰을 가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겠죠. 당신만 그 곰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됩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소리가 술집 안에서 울리며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다. 김준호는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걸 어디다 쳐넣어 버릴 거냐? 블랙웰은 그를 쏘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조심해, 어르신. 난 이 일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하지만 내가 그 곰을 찾을 거라는 건 확실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고. 그 말을 끝으로 블랙웰은 턴을 돌려 술집을 나갔다. 술집 안은 다시 웅성거렸다. 김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는 시간을 벌었지만 블랙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톰과 마을 사람들은 블랙웰과 그의 일당이 곰을 가두려고 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곰이 이미 거대한 로프와 쇠못으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곰은 몸을 뒤틀며 싸우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묶여 있었다. 블랙웰은 그들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누군가 다치기 전에. 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곰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말했다. 이제 끝이다. 너는 그 곰을 데려갈 수 없다. 블랙웰은 비웃었다. 이건 그냥 야생 동물이야.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는 가치 있는 동물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는 톰에게 명령처럼 말했다. 비켜. 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위험한 존재는 바로 너다. 그 곰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다. 우리는 그를 지킬 것이다. 톰은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그의 뒤에서 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하나 각자의 무기를 움켜잡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곰은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 커다란 몸이 흔들리며 땅을 울리듯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지는 포효를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폭풍처럼, 거대한 바위가 쏟아지는 것처럼 강렬했다. 블랙웰과 그의 일당은 두려움에 휩싸여 총을 들고서 마을 사람들과 곰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숲속으로 달려가며 더 이상 돈을 버는 계획보다는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라졌다. 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와 곰은 그때 한순간 마치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톰은 한 손을 내밀며 마치 곰에게 무언의 부탁을 하는 듯 보였다. 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그것은 마치 깊은 존경과 신뢰의 표시처럼 보였다. 그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곰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큰 평화와 안정감만이 남았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마을은 변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마을을 찾지 않았고 곰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열정도 식었다. 하지만 그 곰이 마을에 남긴 흔적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었다. 곰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대감과 자연에 대한 존경이었다. 톰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며 여전히 그날의 평화로움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가 느낀 평화와 안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마을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을은 점차 다시 안정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마을의 가치는 점점 더 강해졌다. 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남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았다. 세월이 지나고 마을은 더욱 번성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었다. 그들은 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임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교훈을 후세에 전하며 모든 세대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톰은 나이가 들어도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받았다. 그는 그들이 찾는 역사의 증인이었고 그의 삶은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톰이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르친 것처럼 서로를 돌보며 살았다. 그리고 때때로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 곰의 포효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 곰과 톰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쉬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며 마을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 곰과 톰의 전설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며 그 가르침을 삶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들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원칙을 지키며 외부의 변화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며 마을은 더욱 번성했다.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곰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이야기와 가르침을 전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삶은 그 곰과 톰이 보여준 것처럼 공동체와 자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는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마을의 풍경과 자연을 즐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이곳의 진정성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지만 마을의 가치가 돈으로 바뀌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켰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을 존중하며 그곳에서 자원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은 마을을 찾은 젊은 관광객들이 한참을 머물며 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왜 이곳이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나요? 마을의 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곰과 같은 존재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삶의 방식, 자연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단순한 생존의 법칙이 아니었다. 그것은 협력, 나눔,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관을 지켜나갔다. 몇 년 후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곳의 삶의 방식에 매료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톰과 곰의 전설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남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그리고 매년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곰과 톰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그들이 함께 지켜온 자연의 가치와 협력의 중요성을 나누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전설을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되새겼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어린 소년이 물어보았다. 어머니, 그 곰은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 곰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곰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굳게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그 곰과 톰이 남긴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이야기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지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갔다. 이 모든 것들은 그 곰과 톰의 전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그것을 세계 곳곳에 전파했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세상 곳곳에 그들이 배운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 그들은 곰과 톰의 전설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시간이 지나도 그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며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위한 전통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전통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찾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힘을 얻었다. 그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전설을 잊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톰과 곰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 자연에 대한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왔으며 이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들은 후 그곳에 살아보고 싶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합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여자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도시 사람이라 낯설었지만 그녀가 마을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며 살려는 모습을 보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도 마을 사람들이 해온 것처럼 작은 기여를 하며 점차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은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의 전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어느 날 그녀는 어린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그토록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을의 역사를 듣고 있었다. 소년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도 언젠가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물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너도 곰처럼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소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갔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바람은 마을을 휘몰아쳤고 비는 가시처럼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다.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며 서로를 돕고 자연의 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협력했다. 톰과 곰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마을은 여전히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톰과 곰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교훈이었으며 그것은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역사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을 존중하는 삶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마을을 떠난 이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돌아와 그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톰과 곰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기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마을의 이야기가 도시에서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흐르는 따뜻한 웃음과 진지한 표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지를 느꼈다. 이 마을이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마을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알겠어요. 기자는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톰과 곰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마을의 한 어른이 대답했다. 기자는 그 이야기를 기사로 썼고 그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마을이 그저 전설이 아닌 진정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지닌 곳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을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차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뿌리 깊은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갔다.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서로를 돕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톰과 곰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돌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배웠다. 그들은 하나의 큰 가족처럼 함께 살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결국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마을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혜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기에 톰과 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곳곳에서 살아 숨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끝.